지금 주가가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더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고점 매물대에 맞고 일단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과매수 상태다. 달러가 하락하면서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환율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수급 현황인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환차익을 보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속성이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매수세가 이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달러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렇게 하락 추세선에 지지가 돼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지금 자산가들 사이에서 현금을 챙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예적금 비중 30%, 20%, 15%, 55%, 40% 이렇게 자산가들이 현금성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미국의 펀드 매니저 마찬가지입니다. 9.11 사태 이후에 현금 보유 비중 최대치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가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다. 그 근거가 바로 이제 패닉 때문에 투매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보통 주가가 바닥을 칠 때 반대 매매와 함께 투매가 일어납니다. 급격하게 빠져요. 여기가 바닥이구나 싶을 때 지하실까지 한번 더 팝니다. 여기가 바닥이죠. 근데 이런 투매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근거예요. 이렇게 자산가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중에서 애플 지금 20% 정도 좀 더 빠졌는데 이게 20-30% 더 빠져야지 투자 심리가 완전한 항복, 즉 투매죠. 투매가 나와서 바닥이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실적 예측치보다 1분기에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을 맞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덜 떨어졌다는 거죠. 실제 이 애플 올해만 26%가 하락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매물대 특히 여기 상승폭의 2분의 1 지점 여기까지는 아직 어느 정도 버퍼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었죠. 제가 생각한 증시 시나리오 6월달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 기간 이 사이에는 추가 하락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굉장한 공포 구간이긴 합니다. 극도의 공포 12까지 왔는데 10이면 어느 정도 수치냐? 굉장한 바닥권이면 틀림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극심한 공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증시는 지금 과연 비쌀까요? 쌀까요? 어떤 구간에 와 있을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손해 PER 9에서 9.5배, S&P 500은 18에서 18.5배. 비싸진 않습니다. 평균보다 좀 낮은 정도?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보다 평균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다. 미국 증시보다는 싸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비싼 상태는 아닌데 증시는 어디까지 빠질까? 왜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걸까? 적정 가치란 게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하지만 증시는 이 적정 가치를 그냥 이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회했다, 하회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주가가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더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정 가치 산정에 의해서 목표 주가를 잡죠. 하지만 목표 주가가 적정 가치까지 정확히 도달했다 빠지나요? 이건 아니죠. 주식은 적정 가치를 상회했다 하회했다 하면서 변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 가치거나 혹은 적정 가치보다 좀 낮은 구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언더로 하회해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싸지 않다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1차 금리 인상이 일어났을 때 말씀드렸죠. 이때 나스닥이 금리 인상 직후부터 한 20%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올랐는데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후로 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이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횡보장을 거쳐서 올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지금 현재 나스닥이 5월 초에 금리 인상을 했죠. 그때부터 15%가 빠졌어요. 이때보다는 아직 덜 빠졌죠. 그리고 이 변동성 장세 아직 다 겪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땐요. 최소 본격적인 상승까지 몇 달 정도의 변동성 장세를 겪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락폭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반등장을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스닥 주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 노란 박스가 매물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중간 상승폭의 2분의 1 지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기도 한데 보통 증시가 빠질 때 여기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지지하지 않고 더 빠지느냐 여기 따라서 향후 장세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주간 음봉이 파란색 음봉이 7번 나왔습니다. 7주 내내 계속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반등 다운 반등 없이. 옛날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6주 연속 하락이 나온 다음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빠졌죠. 근데 지금 이렇게 7주 연속 하락, 7 연속 음봉,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과매도 상태에 와 있다. 그리고 RSI로 볼 때도 지금 30을 하회하고 있죠. 코로나 때 최저점, 이때도 비슷한 구간 26, 7, 이 구간에서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도 분명히 반등 나올 때가 됐다. 지금 이번 주가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밖에 안 남았죠. 이 마지막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루 만에. 하지만 최소한 다음 주 봉에서라도 이게 양봉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양봉이 나오더라도 바로 그냥 여기서 정직하게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랫꼬리를 만들고 양봉이 나오죠. 한번 다음 주에 더 빠졌다가 양봉으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반등이 나올 반등권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린 이 달러 인덱스, 어쨌든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갭상승, 이 부분을 메꾸고 다시 여기까지만 빠져주더라도 증시는 분명히 반등이 가능한 상태예요. RSI도 고점을 찍고 어쨌든 하락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어떨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보다 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이 일부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어느 정도 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도 이 하락 추세선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에 와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다음 주에 반등이 온다면 아랫꼬리를 초반에 만들고 상승을 한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저항이 부딪혀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변동성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6월달, 5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변동성 장세 안에 들어있는 기간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격적인 반등은 이 이후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주봉상 봤을 때 반등 타이밍이죠. 반등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이후에는 이렇게 등락폭 박스권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박스 변동성 장세 이후에 6월 말까지 변동성 장세를 마친 다음에 빠르면 7월 초부터 이런 반등 장세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을 즐긴 다음에는 하락 경기 침체 준비를 하자. 지금 굉장히 부채도 과다한 상태고 특히 물가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영국 거의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빅스텝 6월달, 7월달 지속해서 0.5씩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올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잘 봐야 돼요. 그 추이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빅스텝 이 추이가 향후 증시의 방향을 많이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일단 현재 나스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반등의 크기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적정한 구간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6월달에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빅스텝이 이어질 거냐, 여기에 따라서 6월 말까지 이어질 변동성 장세 이게 얼마나 큰 폭으로 더 빠질지 아니면 변동성 장세가 더 길어질지 이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 자리 여기를 나스닥이 다행히 다음 주에 지지를 해서 올려준다면은 반등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를 깼다가 살짝 반등했다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은 반등장의 크기도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하락을 많이 견뎌왔죠. 주 단위로 봤을 때는 단기 반등 타이밍에 와 있긴 하다. 이 단기 반등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6월 말 이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 장세는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7주 연속 하락에 대응하는 이 단기 반등의 크기가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2분의 1 지점이 와 있는데, 이 단기 반등이 여기서 이렇게 올려줄 거냐, 혹은 빠졌다가 단기 반등 후에 리테스트를 거쳐서 아니면 더 빠질 거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단기 반등 타이밍이지만 이 반등의 크기가 얼마나 크게 나올 거냐, 그리고 그 이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달러에 집중하자. 분명히 고점에 맞고 떨어지고 있지만 RSI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에서 놀다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달러의 지금 하락 추이가 연속적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할지, 이거를 잘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분명히 매물대 구간에 와 있긴 하다. 여기까지 추가 하락해도 전혀 이상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락 추세선에 어쨌든 지지 라인, 지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반등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그리고 국내 지수 코스피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 영향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고점 치고 떨어졌죠. 외국인은 환차익을 보기 때문에 사고 있습니다. 이 환율 하락 추세가 연속적일 때 외국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좀 지속적으로 추가 하락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 연속성을 일단 봐야 되겠죠. 달러 추이에 따라서. 오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 어쨌든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 이걸 염두한 전략을 일단은 짜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소 6월 말까지는 변동성 장세를 감안하자. 반등이 오더라도 이게 이렇게 기존의 박스권을 뚫는 강한 반등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겠죠.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반등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이후의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 경험적으로나 아니면 달러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 높은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뚫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달러 추가 상승 가능성에 역시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저는 손절이나 매도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더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그래서 6월 말 이후에 있을 반등장, 그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어디서 손절을 하고, 어디서 매수하고 전략이 서거든요. 어쨌든 다음 주 정도에는 분명히 반등이 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오더라도 반등 타이밍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상승 전환이라기보다는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 장세, 박스권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이죠? 주말에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